앙코르와트 같은 문화유산 탐방과 해변, 휴양지로 인기가 많던 캄보디아가 한국인을 상대로 한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최소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캄보디아를 찾은 한국인은 10만여 명으로 지난 같은 기간에 12만여 명보다 9% 감소했다. 주요 원인으로 강력범죄가 꼽힌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또는 감금, 신고된 건수가 330건에 이르렀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는 과거 연간 1020건 수준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폭발적인 증가세다. 작년에는 이미 220건 수준까지 확대된 바 있고 올해 신고된 수치는 그보다도 훨씬 많은 것이다. 이 가운데 특히 충격적인 사례가 하나 있다. 20대 대학생 A씨가 전시회 참석을 이유로 여권을 들고 여행을 떠났다가 약 일주일 후 납치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뒤 약 열흘 만에 보코르산 인근 지역에서 유해가 발견된 사건이다. 가해자 측은 5천만 원 약 3만 5천 달러의 몸값을 요구했고 A씨는 고문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관할 당국이 판단했다. 가족과 국내 경찰, 그리고 외교 당국 간의 송환 절차와 대응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유해가 국내로 들어오지는 못한 상태다. 그리고 취업을 위해 찾은 20.3명대가 강력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 국제 사기 범죄 조직이 캄보디아로 몰리면서 흉악범죄가 늘고 있다. 별다른 기술 없이 큰돈을 번다는 말에 젊은이들이 폭력 조직에게 여권을 빼앗기고 감금당한 채 경제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일하고 심하면 목숨까지 잃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례들은 단순한 납치 범죄로 보기에는 너무나 구조적이고 조직적이다. 여러 보도를 종합하면 배후에는 온라인 취업 사기, 해외 고수익 알선, 피싱 조직 등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피해자 대부분은 캄보디아에서 일자리 기회가 있다는 제안을 받고 현지에 나갔다가 감금되거나 강압 상태로 감옥식 구조 속에 갇히는 양상을 보인다. 납치된 이후에는 몸값 요구, 감금 폭력 고문, 통신 단절 등의 수법이 뒤따르며 일부는 사망하는 극단적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더구나 일각에서는 캄보디아 현지 경찰과 일부 행정, 조직의 부패나 결탁이 범죄 조직의 온실 역할을 한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한국 여당 야당을 막론하고 이 사태에 대한 강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종합대응책 수립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응 및 쟁점. 한국 정부는 이미 여러 조치를 내놓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9월부터 캄보디아 특정 지역에 대해 여행 경보를 격상하고 공지와 주의를 당부해왔다. 10월 10일에는 캄보디아 대사를 소환해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더욱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국회와 야당에서는 정부의 대응 부족을 거세게 비판하며 국가직무유기라는 강한 표현까지 동원되고 있다. 하지만 넘어야 할 과제도 많다. 첫째, 피해자 전수조사와 실종 대비 시스템이 아직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둘째, 캄보디아 측의 수사협조 및 책임 있는 대응을 이끌어내야 한다. 셋째, 국내외 사기 납치 조직의 국제 공조 체계를 와해시키기 위한 법적 외교적 장치가 필요하다. 넷째, 국민들에게 정확한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과도한 위험 지역에 대한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시스템이 강화돼야 한다. 한국인이 해외에서 납치되어 감금되는 사건이 연 10여 건 수준에서 수백 건대로 폭증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범죄 증가를 넘어선 국가 리스크다. 개인의 목숨과 안전이 위협받고 국가의 외교와 치안 시스템이 시험대에 오른 시점이다.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경고성 대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피해자 진상조사와 구조, 범죄 조직에 대한 강경 대응, 국제 공조 체계 구축, 해당 국가와의 책임 추궁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외에서 안전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한 책임을 지는 것이 지금 이 순간 가장 시급한 과제다. 조폭 부패 경찰로 얼룩진 캄보디아보다는 헬조선에서 취업하세요, 젊은이들.